그한테 의도적 침묵은 이거다. 정중동의죠. 매우 역설적이네요. 우회의 법칙이 작동하는 영역이군요. 제가 쿠랑 그 워크숍을 같이 갈 때가 있는데 저를 너무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 뭐지? 쿠가 갑자기 중앙에 쓰시더니 네.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가만히 있어요? 계시는 거예요. 아, 네, 그거를 그쵸, 제가 네. 여쭤보니 네. 의도적 침묵이라 하셨는데 맞아요. 어떨 때 의도적 침묵을 쓰시나요? 기다리는 거잖아요. 의도적 침묵은. 퍼실리테이터가 어떤 개입을 하는데 계속 발언을 하거나 어떤 제스처를 써서 개입을 하겠죠. 근데 그 개입 중에 이제 어떤 요청, 무언가 참여자가 무언가를 해주길 기대할 때 이제 요청을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그러니까 발언을 요청하거나 질문을 해서 답변을 요청하거나 또는 어떤 활동을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그 요청을 바로 착수하기 어려울 때들이 있어요. 그때 침묵을 하는 거죠. 기다려주는 거죠. 그 기다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그걸 딱히 뭐 몇 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그 초를 말씀을 해달라 하시면 한 10초는 최소한 기다리는 게 좋다. 근데 저는 10초만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1분을 기다릴 때도 있어요. 아주 길게 기다리는 거죠. 왜 굳이 길게 기다리느냐? 우선 기다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당황하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고 어리둥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제 강사들이나 퍼실리테이터도 그 어리둥절하고 어색한 그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바로 또 개입하고 바로 또 개입하고 바로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주도권이 또 역시 퍼실리테이터에게 넘어오는 거죠. 퍼실리테이터에게 주도권이 넘어오면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발언하고 그들이 주도해서 논의를 이끌어가는 것을 실은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묻거나 또는 행동을 요청하거나 했을 때는 일정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뭐 가만히 있는 건 아니실 테고 네. 무언가를 뭐 확인하거나 관찰하시거나 참여자들에게 어떤 것을 하실 것 같은데 기다리시는 동안은 어떤 것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목적은 그분들이 생각하고 그분들이 정리해서 그분들이 자발적 의지로 질문을 해주거나 또는 질문한 것에 답변을 해주거나 또는 제가 요청한 어떤 활동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성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성이 머릿속에서 내가 이런저런 이제 판단을 하겠죠. 이 질문을 받았는데 내가 뭐라고 답변하는 것이 최선이지? 그럼 답변 후보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답변 후보 중에서 어떤 걸 말해야 되겠다라는 정리의 시간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굳이 답변하지 않고 누군가가 답변을 하면 그냥 나는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다른 사람이 답변을 하지 않네? 나라도 그냥 답변을 할까? 이런 등등의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건데, 그러고 있는지 아닌지를 제가 살펴보는 거죠. 근데 그것은 표정이나 몸짓이나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 이런 것에서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 포기한 상황인지 아니면 여전히 갈등, 용기를 낼지 말지 아니면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프로세스 중에 있는 건지 그걸 제가 유심히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의도적 침묵을 할 때에 퍼실리테이터 스스로도 약간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할까요? 우선은 늘 퍼실리테이션 할 때 신뢰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틀림없이 발언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뭐가 있을 거다. 네, 그들이 해결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거다. 그런 이제 믿음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이 안 나왔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수 있잖아요. 저를. 그 사람 쓸데없이 시간을 1분씩이나 낭비했어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 비난을 내가 감수해야 돼요. 그죠?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얻는 이점은 뭐냐면 그들이 발언을 했을 때 진짜로 자발적으로 발언을 한다는 것이고 그 전에 시간이 짧았을 때는 정리할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이쪽 저쪽 눈치를 보느라 하고 싶은 질문이나 발언이 있었는데 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지고 넘어가는 걸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퍼실리테이터는 이 의도적 침묵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의도적 침묵을 임팩트 있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비법이나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믿음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들께서는 틀림없이 제가 요청한 것에 대하여 조금만 시간을 드리면 잘 정리해서 적극적이고도 진지하게 수행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게 제 몸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가야 돼요. 근데 이분들 뭐 역시 또 질문을 안 하는군 하면서 뭔가 약간 비난이나 원망의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이미 딱 그걸 보고 반응하거든요. 저 사람은 뭐 내가 질문하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뭘 질문해? 하는 마인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고 계실 테니 저는 그거 충분히 알고 있고 조금 시간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기다려 드릴 테니까 정리가 끝나면 그때 발언해 주셔도 됩니다. 라는 마음, 그 다음에 그렇게 마음을 진짜로 먹으면 그렇게 몸에서 이렇게 표현이 가겠죠.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번 워크숍에서 여러 번 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 번 써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되게 길게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짤막짤막하게 늘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그런 거죠. 어떤 도구를 제시하면서 뭐 브레인스토밍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활동을 요청하잖아요. 사람들 멈칫하거든요. 그 멈칫할 때 뭐랄까 경험이 적은 퍼실리테이터들은 그 멈칫하는 순간조차 참지 못하고 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참여자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를 이렇게 좌지우지 무슨 조정하고 끌고 가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때 좀 기다려주고. 이런 게 이제 다 의도적 침묵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발언하라고 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뭔가 그려보세요 라고 했을 때도 그림을 그리라니까 좀 구상을 하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그려라, 저렇게 그려라,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 참여자들은 오히려 시달리게 되는 거죠. 뭔가 의도적 침묵을 쓰지 않고 그때그때 열심히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해서 퍼실리테이터가 개입하는 것이 실은 촉진이 아니라 방해하고 시달리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의도적 침묵을 필요에 따라서 충분히 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한테 의도적 침묵은 이거다. 정중동의죠. 그러니까 침묵을 통해서 참여자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정중동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매우 역설적이네요. 네. 우회의 법칙이 작동하는 영역이군요.